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세 번째 과목 심리검사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심리검사도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41번 가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신경심리검사, 신경심리 나오면 그냥 뇌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뇌검사. 꾀비용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인문학 문제죠.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기억을 하는데 쉬운 거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어려운 과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과제는 기억이 좋다는 거예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쉬운 거 못하면 이건 꾀병이죠. 이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아, 어려운 건 하는데 쉬운 거 못한다. 이게 꾀병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42번 가보시죠. MMPI 나왔네요. MMPI. 우리 MMPI 나오면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는 누가 있죠? 건우가 있습니다.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여기서 건은 뭐예요? 건강 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나오죠. 쭉 푸는데 정답 체크하면 전환 증상이네요. 전환 증상은 뭐라겠어요? 신경성 환자죠. 신경성 환자. 병명은 없는데 아픈 거예요. 신경성 환자. 건강 염려증, 히스테리 관계 있죠. 113번이죠. 216은 아니죠. 216은 뭐예요? 이 우울증. 6번은 1, 2, 3, 4, 5, 6 편집증이죠. 아주 지랄 맞은 병이죠. 그래서 우울증 편집증이 아니고 전환장애 증상과는 관계없다. 답 딱 떨어지죠. 43번 갑니다. 두정엽 하면요 시공간 장애예요. 시공간 장애. 즉 공간 장애라고 합니다. 공간 나오면요 공간 능력 나오면 두정엽이에요. 공간 능력. 공간 능력은 뭐냐면요 공간을 구성하는 거예요.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1차원인지 2차원인지 3차원인지 이런 공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1차원인지 2차원인지 이걸 분별하는 능력. 이걸 두정립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공간 구성 나왔네요. 그럼 답이 뭐예요? 아, 공간 구성을 잘 못한다. 구성장애. 더 길게 말하면 공간 구성에 장애가 있구나. 두정엽. 공간 나오면 공간 구성 두정엽이다. 포인트 잡고요. 44번 갑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특수 교육 수준이나 환경 및 질병이 쭉 나옵니다. 가외 변이를 통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했단 말이에요. 변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했다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이 나왔네요. 변하지 않는데 동일한 사람이래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검사를 변하는 요인을 다 뺐다. 그러면 점수가 똑같이 나오겠죠. 답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너무 쉽죠. 45번 가보시죠. 아, 또 나왔네요. 건우와 희반이 나왔네요. 한 번 더 할까요?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1, 2, 3, 4, 5, 6, 7, 8, 9 경사났네. 라고 해서 이게 경조증이거든요. 경조증 9에 해당하죠. 경조증은 뭐예요? 감정이 업된 거예요. 들떠 있는 감정이에요. 갑자기 막 오버하고 아주 좋아 들뜬 감정, 오버하는 감정. 그래서 에너지가 막 너무 넘치는 거죠. 아, 내가 다 할 거야. 뭐 이런 거. 난 100점 맞을 수 있어. 100점 맞으면 뭐 할 건데? 흥분 상태. 이런 걸 이제 경조증이라고 하죠. 적도 9에 해당하죠. 그래서 감정, 정서적 흥분 이런 감정 나오면 적도 9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46번 가보시죠. 지능검사와 그 활용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신연령과 신체 연령을 비교해서 만든 건 스탠퍼드 비네 검사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신연령과 신체 연령을 비교해서 만든 검사는 뭐라고요? 스탠퍼드 비네 검사다. 웩실로 지능 검사가 아니다. 한 곡지 빡 잡고요. 나머지 버리면 됩니다. 47번 가보시죠.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지능 개념은 카텔이죠. 카텔이라고도 하고
토탈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동성 지능과 또 결정성 지능, 결정체적 지능이라고 하죠. 유동성 지능은 유전입니다. 결정체적 지능은 인간이 발달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머리가 좋아지는 기능을 결정체적 기능, 결정적 기능이라고 한다. 여러분도 공부를 지금 하시면서 이 답이 보이는데? 답이 보여. 이거는 이거요. 강의 몇 번 들으니까 이제 찌찌뽕이 돼. 내 뭘 천재 아니야? 나 천재 아니야? 이런 막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내 머리가 되게 좋은데 답이 보여. 이게 뭐가 발달돼서 그래요? 결정적 지능이 발달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환경과 노력에 의해서 IQ가 좋아진 겁니다. 근데 유전적, 타고날 때 태어난 머리, IQ, 이건 유전적 머리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타고난 재능, 타고났다, 이거는 유전적으로 타고났다. 타고났으니까 뭐예요? 유전이죠. 유전적 지능, 유동적 지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48번 가보시죠.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적성이 뭐예요? 적성. 인지는 뭐예요? 대가리. 적성은 능력. 흥미는 좋아하는 것. 이게 딱딱딱 단어 국어 문제죠. 적성은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죠. 수행 능력 나왔네요. 적성은 무사. 그거 아주 쉽죠. 49번 갑니다. 모집단에서 규준 집단이에요. 규준 집단을 표집할 때 규준 집단이라는 것은 확률 표집으로 하는 겁니다. 규준 집단은 확률 표집, 무작위 표집이 되는 확률 표집이 들어간다. 확률 표집에서의 기본적인 4가지가 있어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는데, 확률 표집은 단층 집계입니다. 단순 무선 표집, 층화 표집, 심락 표집, 이걸 군집 표집이라고도 하죠. 또 계층적 표집, 단층 집계, 이 4가지를 확률 표집이라고 한다. 확률 표집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준 집단이다. 그래서 기준 집단, 정규 분포에서 이루어지는 이 표집 방법을 확률 표집이라고 한다. 단층 집계 아닌 게 답이겠죠. 비율 표집은 아니구나라고 보고요. 비율 표집은 비확률 표집입니다. 비율 표집, 유의 표집, 눈덩이 표집인데 그런 거 알고 없습니다. 그래서 단층 집계 아닌 게 답이다. 50번 가보시죠. 검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누워서 떡 먹기죠. 피검자가 자해 행위를 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도 비밀 보장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하게 꼭 가게. 자살 행위, 자해 행위, 폭력, 이런 범죄 이런 거에 관련될 거는 된 사항은 비밀 지킬 필요가 없다. 비밀 지키면 안 됩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1번 가보시죠. 전두엽 기능에 관한 설명이네요. 전두엽 기능 어쩌고 저쩌고 중에서 거리가 먼 겁니다. 전두엽 나오면요, 주로 조절 능력, 조절, 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절, 통제. 중독과도 관계 있죠. 중독된 사람들, 인터넷 중독, 주식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건 이제 조절 능력 상실이죠. 통제 능력이 상실됐죠. 이런 것들이 다 전두엽에서 관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욕, 계획, 목적, 행동 이런 건 다 전두엽 행동이고요. 장기 기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두엽 기능은 장기 기억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번 갑니다. MMPI 나왔네요. 2번, 7번 적도네요. 2번, 7번이 뭐예요? 2번,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그래서 우울증과 강박증이네요. 우울해요. 강박증도 있어요. 치료받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불안해요. 불안, 긴장 이런 내용이 있죠. 행동화 성향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싸움이 났어. 저걸 때리고 싶어요. 근데 때리면 안 돼라고 돼야 되는데 때려요. 욕하고 때려요. 일단 때리고 봐요. 지르고 봐요. 깡패 새끼 치러 깡패 새끼들이 주로 이제 이게 행동화 성향이 강하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영화 이 조폭들 보면 일단 몽둥이 들고 뭔지 모르지만 때리고 부시죠. 이게 행동화 성향이에요.
근데 우울증 있는 사람은 못 때려요. 그래서 행동화 성향이 강하다. 천만의 말씀, 행동화 성향이 약하다. 행동화하면 뭐 좋은 행동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MMPI는 병적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행동화, 조폭, 때려부시는 것들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행동화를 모르면 하염없이 어려워요. 근데 행동화, 뭐 지식으로 갈 것도 없어요. 행동화, 조폭, 때려부시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 저것들이구나. 이해 금방 됐어. 우울한 사람 못하지? 공부 쉽잖아요. 53호 갑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MMPI죠. 틀린 것은 임상척도 간에 중복되는 문항이 적어서 MMPI는 임상척도에 중복되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적 변별령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만든 게 재구성 임상척도예요. 재구성 임상척도. 그래서 RCD로 시작하는 재구성 임상척도에 맞는 이유가 중복되는 문항이 있고 변별성이 낮아서 재구성 임상척도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일 거는요. MMPI의 임상척도와 MMPI2의 기본 임상척도의 수는 동일하다. 이것도 별도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 잡고요. 이렇게 특별히 포인트 잡을 경우는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MMPI의 임상척도와 MMPI2 임상척도의 수는 동일하다.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요해서 경사한네 수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번 갑니다. 지능을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이 나왔다. 스피어만의 이 요인입니다. 단순함이죠. 스피어만의 이 요인이다. 55번 갑니다. 검사의 종류와 검사 구성 방법을 짝지은 것으로서 가장 적합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정답 4번이네요. MBTI는 가장 대표적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기 보고식 성격 검사죠. 경험적 검사 구성 혼용이 아니다. 이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경험적 중과 홍보 방법,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 경험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이 MMPI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경험적 준거에 따른 구성하면 CPI다, 캘리포니아 성격검사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 복잡하지 않게 하는 공부하는 방법은 경험적 나오면 MMPI, 경험적 나오면 MBTI 아니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맑고 밝은 공부 방법입니다. 56번 까보시죠. 노인 나왔네요. 노인 나오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일랜드다. 마일랜드. 그래서 마일랜드 나오면 노인이다. 바인랜드. 바인랜드 나오면 영어를 외울 수 있죠. 바인랜드. 모르면 그냥 눈으로 외우면 돼요. 그냥 V 나오면 그냥 노인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 심리검사나 노인 심리검사 나오면 바인랜드다. 57번 갑니다. 발달 검사의 이건 인문학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기능적 분석만 뭐뭐만 하면 삑살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다중기법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한다. 일반적인 기능 분석만 사용하는 이게 자체가 벌써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나머지 볼 것 같고요. 58번 갑니다. 문장 완성 검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다.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문장. 내가 만약 로또에 당첨된다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문장 완성 검사예요. 쭉 나오는데 라포포트 등은 형식적 면에서 연상의 장애를 연상 나왔네요. 연상. 그럼 연상 나왔으니까 뭐예요? 연상의 요인이 아니라 단어 연상 검사예요. 단어 연상 검사. 단어 연상 검사. 예를 들면 꽃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그래서 근거리 반응. 가장 가까운 건 꽃 이쁘다. 뭐 원거리 반응, 추억이 생각난다. 뭐 이렇게 진짜 추상적인 반응. 이런 거는 뭐예요? 단어 연상 검사예요. 연상 나왔으니까 연상의 여인이 아니라 단어 연상 검사다. 문장 완성 검사가 아니다. 이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맞는데 이건 뭐라고요? 단어 연상 검사지 문장 완성 검사가 아니다. 이 포인트만 잘 잡으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59번 가보시죠.
왜 쓰네요? 성인용 웩슬러 검사 사판에서 개념 형성 능력을 측정하는 개념 형성이다. 개념 형성 어디서 생겨나요? 언어 이해, 언지 작처 중에서 언어 이해죠. 언어 이해와 관련된 건 뭐예요? 공통성 문제다. 60분 가보시죠. 말의 유창성. 말이 유창합니다. 말을 잘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브로커라고 한다. 브로커, 말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해요. 여러분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는 거 아시죠? 제 브로커야. 그 뭐요? 사바사바 잘하는 걸 브로커지 브로커. 사바사바 잘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대요.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뭐 문제가 있네요. 브로커 실어증이구나. 그래서 브로커가 말을 못해서 실어증이 생겼구나. 브로커 실어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 문제 풀어봤는데요. 겁나게 재밌습니다. 겁나게 쉽습니다. 지금 공부해도 지금 시험 봐도 합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무지하게 재밌는 공부 또 임상심리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61번 가보시죠. 내담자를 평가할 때 문제 행동의 선행 조건, 환경적 유인과 보장의 대체는 뭐 복잡하죠.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절대로 어렵게 느끼면 안 돼요. 왜냐면요. 포인트만 집어내면 쉽습니다. 여기서 게임이 끝나야 돼요. 문제 행동의 선행 조건, 선행 사건이라고도 하죠. 문제 행동의 선행 사건 뭐예요? A, B, C, D, E, F. 선행 사건이 있고 선행 사건이 있고 비합리적 신념, 신념 체계가 있고 결과가 있고 논박이 있고 효과가 있고 새로운 감정이 나온다. 어디에 해당돼요? 인지, 정서, 행동, REBT죠. REBT. 인지, 정서, 행동,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문제가 있다. 선행 조건, 선행 사건이 첫 스타트가 된다. 인지, 정서 찾으면 되겠죠. 여기 나오네요. 인지, 정서, 행동에 인지, 정서, 행동에 인지, 행동도 포함되는 겁니다. 인지, 대가리의 문제구나. 선행 조건, 선행 사건, 인지, 찌찌뽕. 아주 쉽죠. 답 찾는 게임입니다. 뒤에까지 다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62번 가보시죠. 또 인지 나오네요. 대가리 치료예요. 인지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인지를 미국에서 알파고를 만들 때 저는 인지를 만들었습니다.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처음에는 아주 거실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요. 영어로 DGR, 대가리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가리 치료 중에서 파국화가 뭐냐? 파국화는 끝장을 보는 겁니다. 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는 이 일과 같은 일은 할 수 없을 거야.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죠. 저도 운전면허 시험을 그냥 대충 보면 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대충 봤어요. 근데 답을 외우고 가야 되는데 대충 보니까 떨어졌어요. 1차. 운전면허 필기 한번 떨어졌어요. 열 겁나게 받더라고요. 근데 한 번 떨어졌다고 나 평생 운전면허 안 봐. 이거 미친 거죠. 다음에 보면 되는데. 이런 거죠. 한 번 뭘 잘못했을 때 끝까지 가는 거. 이걸 이제 파국화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강박증이나 파국화 이런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돼요. 문제의식을 갖고 고쳐야 돼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똥을 밟았다. 똥을 밟아서 미끄러질 것이다. 미끄러지면 내 온몸에 똥이 묻을 것이다. 똥이 묻으면 똥독이 오를 것이다. 이 독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내 세포를 죽일 것이다. 내 세포가 죽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한 달 이자 죽을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끝장을 보는 걸 파국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끝장을 보는 거, 이걸 파국화라고 한다. 이런 거 너무 불안이 많은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파국화의 종류예요. 나도 저런 게 있는데 하면 고쳐야 됩니다. 모든 염려, 불안 주께 맡겨라. 성경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은 주께 맡기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라.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도해라. 우리 삶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 믿음 천국, 믿음 행복이죠. 자, 62번 해결됐고요.
63번 갑니다. 이런 거 자꾸 분석하면 파국화가 생겨요. 이런 건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뭐요? 이건 뭐요? 이건 뭐요? 이렇게 할 때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구심이 찾아옵니다. 이런 거 버려야 파국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분석하면 파국화 걸립니다. 파국화에 이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제 사탄들이 꼬셔요. 날 좀 바라봐. 나도 좋잖아. 이렇게 쓸데없는 거 바라보다 보면 사망의 길에 갈 수 있습니다. 안 보는 게 상책입니다. 63번 가보시죠. 아주 쉬워요, 이건요. 이거 나오면요. 다 볼 거 없으면 두 개만 보면 돼요. 두 개. 숫자 제일 높은 거.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이거네요. 히스테리. 그 다음에요. 이거네요. 건강염려증. 나머지 보면 절대로 안 돼요. 교수님, 얘의 의미는 뭐예요?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 1, 쓰레기 2, 쓰레기 3. 다 그냥 쓸데없이 써놓은 거예요. 헷갈리라고. 여러분, 생명 검사할 때 이게 이자예요, 이자. 이자 누구나 다 보이죠. 근데 이자 이게 뭐예요? 이자 다 알아요. 생명 검사에 의미가 없어요. 검사는 얘를 속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자꾸 뭘 해놔요. 막 팔자로 인식하끔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이렇게 3자로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자를 찾아내는 게 건강한 이 눈입니다. 괜히 또 이자 봐야 되는데 쓸데없이 이런 거 보면 이게 팔자야? 이게 팔자도 되고 삼자야? 이렇게 보면 생명이에요. 쓸데없는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걸 버리는 거다. 다 버리면요. 13이네요. 건강염려증, 히스테리. 13은 뭐예요? 신체 증상이죠. 신체 증상은 신경성 환자예요. 몸이 뭐가 아파요. 막 두통이 심해요. 병원 가는데 아무 병명이 없어요. 신경성이네요. 이런 건 신경성이네요. 이런 건 신경성이네요. 신체 증상. 답 나왔죠?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나머지 답이 나왔으면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는데 또 읽어봐요. 또 이게 미치는 거죠. 답이 나왔는데 또 읽어보다가 또 이게 또 잘못하면 또 답 바꿔서 걸리는 수가 있어요. 낚싯바늘에. 읽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할 때 꼼꼼히 다 체크해봐라 이런 또 강박적인 이 교육을 받아서 안 읽어보는 게 불안해요. 읽어보야 마음이 편해요. 성격 고쳐야겠죠. 읽지 마세요. 답 나왔으면 체크하고 다시 한번 잔소리하는데요. 처음 답이 나왔으면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리까리예요. 둘 중에 아리까리하면 첫 번째 느낌이 답이에요. 절대 고치지 마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첫 느낌이 답이다. 절대 고치지 말자. 이거 꼭 지켜주세요. 고친 다음에 틀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요. 이걸 답을 골랐어요. 얘가 또 꼬시거든요. 날 좀 바라봐. 그러면 또 얘가 더 멋져 보여요. 우리 옷 살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딱 찜했어요. 근데 얘하고 얘가 더 좋은데 얘도 좋아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너무 좋다 하면 또 괜히 막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이걸 고를 걸 이렇게요. 이렇게 꼬드김에 넘어가면 안 돼요. 다만 문제를 잘못 읽거나 마킹을 잘못했을 때는 고쳐야 되고 그 외에는 첫 느낌이 답이다. 이것도 꼭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64번 갑니다. 공식적 입장에서 이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죠. 임상심리학의 기원, 위트 있는 사람 위트머. 그래서 위트 있는 사람 위트머.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6번입니다. 볼패입니다. 볼패에 나오면 체계적 둔관법입니다. 체계적 둔관법은 어디서 나왔어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죠. 파블로프가 주장한 고전적 조건 형성의 불안 감소와 관계 있습니다. 불안 감소. 그래서 불안장애는 특정한 상황이에요. 다시 갑니다. 항상 불안한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나 동물 대상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특정 공포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특정 상황의 공포증 치료다라고 보고요. 심리적 불안과 신체적 이완,
신체적 이완은 이 불안을 이완시키는 거죠. 얘는 서로 병존할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상호 억제 원리다. 상호 억제, 서로 반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수님, 얘는 또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해주세요? 얘는 시험에 다 나오거든요. 상호 억제 원리로 이루어진 것은 답이 뭐예요? 체계적 둔감법이다. 상호 억제가 뭐예요? 불안과 이완은 서로 병존할 수 없다. 특정한 상황에서의 불안을 느끼는 거 체계적 둔감법이다. 이게 시험에 다 나옵니다. 여기도 나왔네요. 적절한 대처 능력이 있으나 특정 상황에 불안을 보이는 내담자. 답 나왔죠? 그렇습니다. 66번 갑니다.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감정, 생각 및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해 주는 거. 부연해 주는 건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준다. 뭘 받아줘요? 감정을 받아주는 겁니다. 감정을 받아준다. 감정을 받아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감정을 반영해 준다. 그래서 감정 반영. 반영하면 뭔지 헷갈리죠? 그럴 땐 앞에다가 반영은 감정 반영이다. 누가? 상담사가. 상담사가 다른 말로 부연. 부연은 감정을 받아주는 거구나. 반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번 갑니다. 행동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는 인문학 국어 문제예요. 한글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유사 관찰은 비슷한 관찰이에요. 유사하다, 비슷한 관찰. 그러니까 제한이 없으면 안 되죠. 비슷한 환경에서 관찰해야죠. 유사 관찰은. 유사 관찰은 제한이 없는 환경이 아니라 비슷한 환경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국어 문제죠. 쉽죠. 68번 갑니다. 임상심리학자의 내담자와 이중관계. 이중관계 여러분 아시죠? 상담사와 내담자가 서로 친해졌어요. 그래서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상담사님? 되지. 오빠 커피 한잔 할까요? 오빠 치맥 한잔 할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담에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지 않고 커피 마시러 가고 치맥 먹으러 가고 이거 삑살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상담해야 된다. 이중관계가 형성되면 성실성이 떨어진다. 왜? 딴짓하니까. 성실성의 문제다라고 보고요. 69번 갑니다. 위치과 감각과 공간적 교정. 이거 여러분 심리검사에서 제가 또 강조했죠. 공간 나오면 뭐예요? 공간, 시공간. 공간 나오면 투정력이다. 벌써 또 한 문제 먹고 들어가요. 공간은 투정력이다. 엄청 쉽잖아요. 70번 갑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한 아동에게 그 아동의 평소 싫어하는 화장실들을 면제해줬다. 빼줬어요. 빼줬더니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했다. 마이너스 플러스. 빼줬더니 증가했다. 빼진 게 부적이죠. 부적 강화다. 그래서 빼주고 도와주고 부적 강화다라고 보고요. 71번 가보시죠. 정신건강 자문 중 점심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 동안 임상사례에서 동료들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형태는 지가 다 써있어요. 국어 문제예요. 점심시간, 이거 공식적인 시간이 아니죠. 비공식적 시간이고. 동료들에게, 동료 나왔네요. 비공식 동료 집단. 너무 쉽죠. 이거 한글만 알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잠깐, 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거 하니까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답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공평한 문제예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문제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공평해요. 누가 잘 찍냐? 찍신이 누가 잘 찍냐? 이게 운빨이에요. 근데 찍신을 찍을 때 그냥 찍는 것보다는요, 문제를 보고 공통 단어가 나오든지 아니면 공통 비슷한 의미가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동료 나왔네, 동료 나왔네, 답. 이러면 쉽잖아요. 찍신도 실력입니다. 72번 갑니다. 다음 중 자연 관찰법. 자연 관찰법은요, 요즘 TV에 많이 나오죠. 연예인들 전지적 관찰자 시점 이런 거예요. 그냥 집에다가 카메라 넣고 관찰하는 거. 또 오은영의 또 금쪽이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관찰하는 거. 관찰하면 사생활 다 노출되죠. 비밀이 보장된다. 보장 안 되죠. 사생활이 다 노출되니까요. 쉽죠. 이것도 인문학 문제입니다. 73번 갑니다. 강박장애로 치료 중인 고3 학생의 웨이스 4판을 실시했다. 결과 다른 소검사보다 상식이 높아요. 어휘 문제, 국어 점수가 유의하게 높다. 책을 많이 봤네요. 책을 많이 본 학생들이 이런 상식 어휘 문제가 풍부합니다.
지나치게 책을 너무 많이 해도 이게 또 한쪽으로 이게 또 좀 집중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봤다. 독서를 많이 했다. 이거 여기서 특성으로 이 학생의 심리적 특성은 뭐야? 지적 능력이 풍부하다. 지적 욕구가 풍부하거나 지적 욕구가 풍부한 걸 뭐라 그래요? 주지화. 지적 욕구가 풍부하다. 지적 욕구로서의 방어 기제를 쓴다. 주지화죠. 답이 뭐예요? 높은 주지화 경영이다 라고 하고요. 74번입니다.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는 처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게 한다. 처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면요.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당연하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75번 갑니다. 초기 임상학자 이것도 쉽죠. 웩슬러 지능검사. 지가 써 있잖아요. 웩슬러 지능검사. 딱 나왔잖아요. 교수님 얘는 얘 안 봐도 돼요. 근데 위트모 이런 사람은 시험에 나왔잖아요. 시험에 나오면 그때 풀어보면 됩니다. 우리 심리검사에서 나왔잖아요. 스피어만, 이요인, 위트모, 임상심리 심리학의 시효. 이건데 그때 풀고 외우면 돼요. 여기서 또 다시 또 이 소 뒷걸음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그냥 여기서는 웩슬러 지능검사다. 76번 갑니다. 행동의학 나왔네요. 행동의학 나오면요. 행동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행동주의는 뭐예요? 특징이 관찰 가능하다. 보이는 거여야 된다. 보이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의학에서 보이는 거. 다리가 부러졌어요. 보이죠? 뼈가 부러졌어요. 보이죠? 이런 다친 거, 이런 정형외과요.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무릎이 금 가고 이런 거, 무릎이 퇴행성이고 연골이 다 닳았다. 이거 엑스레이 찍으면 다 알잖아요. 이런 게 행동의학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뭐예요? 통증이 있겠죠. 왜? 팔 부러졌으니까, 무릎이 나갔으니까. 만성 통증원리다. 행동주의, 만성 통증원리. 행동의학, 행동주의, 정형외과와 만성통증 이러면 쉽습니다. 77번 갑니다. 유관학습 관련 있게 묶어주는 거예요. 관련 있게 학습을 통해서 묶어주는 걸 유관학습이에요. 욕설을 하지 않는 기회에서 욕을 할 때마다 욕을 해요. 그럴 때 묶어줘요. 너 욕할 때마다 화장실 청소해. 이게 묶어져 갖고 학습시켜주는 거. 그래서 관련 있게 묶어서 학습시켜주는 거. 욕을 할 때마다 화장실 청소하기 이건 학습이다. 나머지 볼 거고요. 78번 갑니다. 환자가 처방한 대로 약을 잘 복용하고 의사의 치료적 권고를 준수하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것은 말 잘 들어야죠. 치료자가 약의 효과 등에 대해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당연하겠죠. 이것도 인문학 국어 문제죠. 79번 갑니다. 환자와 초기 면접입니다. 초기 면접에요. 면접 과정에 드러난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격려.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격려는 딱 봐도 상담 초기부터 하면 부담스러워요. 상담 중기에 들어가는 거죠. 상담 중기에 해당된다. 초기 면접, 상담 초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관계 형성이에요. 관계 형성, 라포 형성, 기본적인 이제 상담의 도입 부분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격려는 상담 중기에 해당된다라고 보고요. 80번 갑니다. 심리평가 도구 중 최초 개발된 이후에 검사의 재료가 변경된 적이 없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로샤의 잉크 반점 검사입니다. 로샤 잉크 반점 검사 10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채색 5장, 부분 유채색 2장, 또 유채색 3장, 그래서 총 10장으로 이루어졌다.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로샤의 잉크 반점 검사다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과목 임상심리학이 끝났고요. 5과목 심리상담 또 과목 들어갑니다. 심리상담도 아주 재밌습니다. 자, 81번 가보시죠. 백이 제시한, 백이죠. 아론 백이 제시한 인지적 오류, 대가리 오류의 그 내용이 옳은 것은 개이나 내담자가 두 번째 회계에 오지 않을 경우 첫 회계에서 내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강하게 믿는 것이다.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 개인적인 이건 너무 이것도 병이야. 너무 심하게 내 탓이오.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랑 아무 관계이 없는데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걸 나하고 엮는 걸 개인화라고 그래요. 이것도 삑살이다. 남자친구가 바쁜 일로 연락을 못하면 나를 멀리하려고 한다. 결론 내리고 이별을 준비한다.
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임의적 추론, 자의적 추론. 한두 번 실현당한 경우로 누구로부터 항상 실현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의 사건으로 일반화시키는 거죠. 과잉 일반화. 모두 옳다라고 보고요. 81번 갑니다. 청소년 지휘비행에 해당하는 것은 청소년 지휘비행은요. 일반 사람이 하면 괜찮고 성인이 하면 괜찮고 청소년이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음주, 청소년이 하면 문제가 되죠. 성인이 술 먹으면 뭐 별 문제가 없죠. 물론 술 먹고 지나가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음주다라고 보고요. 83번 갑니다. 다음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렌 나왔네요. 하렌 요즘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하렌의 진로 의사 결정 이론입니다. 하렌 여기저기 잘 나와요. 뭐 직업 상담사 시험에 또 임상 심사 시험에 청소년 상담 시험에 또 직업 상담 원 시험에 직업 상담사 공무원 시험에 군무원 시험에 아주 단골 손님 잘 나옵니다. 아이고, 여러분 꼭 집중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4단계 인식, 계획, 확신, 이행이다라고 보고요.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자아 개념과 의사결정 이론이다. 여러분 제가 찍신 가르쳐 드렸죠. 만약에 이 문제가 처음 나왔다라고 하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정답이다. 이렇게 찍신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또 추가할 건 뭐냐면요. 하렌의 의사결정 과정에 유형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합리적으로 한다. 합리적 유형이 있고요. 타인에게 의존적으로 한다. 그래서 의존적 유형이 있고요. 내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한다. 직관적 유형이 있다. 직관적 유형. 이것도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하렌의 유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죠. 합리적 유형, 의존적 유형, 직관적 유형. 4번 떡볶이 유형하면 떡볶이 유형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3개. 한 덩어리, 이 셋 중에 하나 꼭 나옵니다. 84번 갑니다.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담에 대한 동기가 낮아요. 상담에 대한 동기가 낮은 사람은요. 단기 상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동기가 없는데 뭘 상담에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동기가 낮은 내담자는 단기 상담에 해당되지 않고 장기 상담에 해당된다라고.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외운 분 있을까 없을까요? 또 외우고 싶어 미치겠죠? 혀를 깨물고 외우지 말아야 됩니다. 제발 좀 공부 좀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많이 하려고 왜 이런 걸 자꾸 외우려고 그래요? 얘만 보면 되는데. 85번 갑니다. 개인의 일상적 경험 구조, 특히 소속된 분야에 특별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 구조, 특별하다고 간주되는 사람은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 상세하게 연구자 하는 목적에 생겨난 심상담의 핵심적 전제 조건. 성공의 성공.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했을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제 상담 기법으로는요. NLP 기법이라고 해요. NLP 기법이라고 전문적으로는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도 해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요. 간단해요. 그냥 언어와 신경, 언어, 뇌,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총 모아서 하는 거예요. 모아서 뭐냐면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어요. 내 안에 잠재된 뭐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이 있죠. 이게 NLP 기법으로 만든 책이에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잠재된 거인을 깨워라. 그러니까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잠재 능력, 초능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NLP 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인은 마음, 영혼으로 이루어진 체계이며 삶과 마음은 체계적 과정이다. 마음과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고 삶과 마음은 체계적으로 과정이다. 그래서 삶과 마음은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먹기 달려서 마음을 잘 먹으면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삶과 마음의 체계적 관계다.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을 잘 먹어야 특별하고 성공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86번 갑니다. 다음에 어떤 상담에 관한 설명인가? 정상적인 성격 발달의 특정 발달 단계 나오네요. 발달 단계. 구강기, 학문기, 남금기, 잠복기, 성장기 이 발달 단계가 있죠. 발달 단계 누가 주장했어요? 정신분석 상담이다라고 보고요. 87번 갑니다. 심리검사 해석에 시 주의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검사 결과로 나타난 장점이 주로 강조되어야 한다. 장점뿐만 아니라 병리적인 것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 장점, 단점, 병리적인 거 다 어우러져야 된다. 장점만 강조하면 안 된다. 88번 갑니다. 주요 상담 이론과 대표적인 학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쭉 보면 뭐가 있어요? false가 나왔네요. false는 누구예요? 뻘쭘한 사람, false, 형태주의다. 형태주의, 게스탈트, false다. 답 나왔죠? 89번 갑니다. 이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이거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이런 거 다 외울 거 없습니다. 89번 갑니다. 사티어의 의사소통 모형 중 스트레스를 다룰 때 다른 사람에게 힘을 넘겨주고 모두에게 나는 그냥 따라서 할 거야. 나는 여러분들 의견에 동참할 거예요. 마음이 다 자기 혼자 주관이 없어요. 회유된 마음에 회유된 마음. 그냥 자신의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넘겨줘. 우리 뭐 할까? 스트레스 받지만 나는 그냥 따라갈게. 회유된 마음. 회유형입니다. 90번 갑니다. 성피해자 심리상담 초기 단계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담자가 상담 내용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상담자가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담자에게 상담 내용의 주도권을 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91번 갑니다. 학업 상담에 있어 지능에 관한 설명으로 지능, 이거 국어 문제입니다. 지능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 인식은 학습 태도와 관련이 지능은 학습자의 주관적 인식은 태도와 관련이 있어야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능과 학습인데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거 상식입니다. 국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있어요. 지능 검사는 뭐 이런 거 있다. 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관련이 없다? 있죠. 끝. 너무 쉽잖아요. 92번 갑니다. 상담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법은 초기 단계에서는 잘 들어주는 거죠. 경청이죠. 초기 단계 경청이다.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겁니다. 일단 상담자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거 경청이다. 자기 개방, 이거 감정의 반영 필요한 거 아니요? 근데 가장 적합한 것은 경청이다. 잘 듣는 게 우선이다라고 보고요. 93번 갑니다. 생애기술 상담 이론에서 기술 언어에 해당하는 것은 왜 기술이에요? 내담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하고 있죠. 내담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기술하냐? 분석하려고. 끝. 94번 갑니다. 알코올 중독 과정의 성인 나이는 권위 있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권위 있는 사람을 좀 밀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보고요. 95번 갑니다. 병적 도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병적 도박은 DSM-5에서 반사회적 성격자. 병적 도박은 도박이에요. 그래서 도박장애지 반사회적 성격장애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96번 갑니다. 집단 상담에서 침묵 상황. 침묵을 한단 말이에요. 집단을 하는데 상담자가 있어요. 침묵의 원인 두 가지예요. 첫째, 너무 좋아서 더 이상 태클을 걸 게 없어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태클 걸 게 없어요. 너무 좋아서 흐뭇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은 강의 너무 좋아. 이런 침묵은 좋은 침묵이죠. 이럴 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가장 내비두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비두라고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태클 걸면 안 되겠죠.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좋을 때는 내비두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반항하는 거예요. 저기 뭐요 저게? 침묵. 반항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상담사가 관여해야겠죠. 그래서 좋은 침묵은 내비두고 나쁜 침묵은 관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대리학습이나 경험이 되므로 침묵하는 집단 내에 말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놔둔다.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좋은 침묵일 때는
그냥 놔두지만 나쁜 친구일 때는 개입을 해서 상황 처치를 해야겠죠. 57번입니다. 자살로 인해 가까운 사람을 잃은 자살 생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입니다. 자살 생존자에게 상실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상황을 재검하게 함으로 피하는 것이다. 상실에 대한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내면 치료가 이루어져야겠죠. 저도 아주 심각한 주식 중독에 빠져서요. 노숙자가 됐다가 정신병동에 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보면 더 글로리인가요? 더 글로리에 보면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지만 정신병동에 감금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송혜교 엄마가 정신병에 막 알코올 중독 때문에 거기 막 감금하잖아요. 여기 보면 진짜로 아주 욕 나온 장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욕 나온 장면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장면이 저는 되게 좀 가슴 아프게 떠오르더라고요.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거. 왜냐면 저도 주식에 미쳐갖고 한동안 사람들도 못 오다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하는 거예요. 왜? 치유가 됐거든요. 이게 만약에 치유가 안 됐으면 이런 얘기 제가 안 하죠. 이때 정말 가슴 아프고 정신 못 차렸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영혼을 갖게 됐고 이런 새로운 맑은 영혼으로 강의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행복을 찾고 또 새 생명을 찾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 삶을.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쫄딱 막하고 중독, 노숙자까지 됐다가 수원역에서 정신병동에서 또 감금돼서 3개월 동안 여기서 또 살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공개하는 겁니다. 저는 자랑스러워요. 지금 추억이죠. 제 스펙이에요. 제 스펙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역경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예요? 경력이죠. 이런 역경들이 정말 치욕스러운 역경들이 지금은 저한테는 경력이 됐습니다. 경력자가 됐습니다. 스펙이 됐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들도요. 살면서 사람은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게 바닥이야. 어떤 사람은 이게 바닥, 이것도 사치였나 여기가 바닥이야. 어떤 사람은 숨만 쉬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숨을 쉴 수 있는 감사함, 공부를 할 수 있는 감사함, 이런 감사함으로 충만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토해내는 겁니다. 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서 상처가 다 회복되고 지금은 오히려 제 역경 스펙이 됐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 스펙을 위한 준비다. 그래서 이겨내시고 경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98번 가보세요. 참고로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시면 제 인생을 담아놓은 이런 얘기를 제가 다 까발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 그 다음에 현대인의 우상, 이런 책을 제가 제 인생을 바탕으로 한 책을 냈거든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시험 합격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 교수님 삶이 저랬구나.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나는 잽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98번 가보시죠. 인간 중심 상담, 내 남자 중심 상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아는 성격의 조화. 그래서 자아. 성격의 조화와 통합 나오잖아요. 원형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융의 분석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원형, 그림자, 페레수나 이런 거 강조한 거 융의 분석 심리학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고요. 99번 갑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한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행동주의는 행동하는 겁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중시하여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관계를 중시해서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행동을 강조했죠. 100번입니다.
키치너가 제시한 상담의 기본적 윤리 원칙 중 상담자가 내담자에 맺은 약속을 잘 지키며 믿음과 신뢰, 약속을 지키고 믿음과 신뢰, 충성하는 거죠. 충성, 충실도, 충실성이다. 답 나왔죠. 그대로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써 있지 않습니까? 키치너에 대한 내용을 또 스프랭까지 외우면서 전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부 쉽고 아름답게 여러분 하시고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